정의라는 착각 오부 거의 완벽한 평등을 실현시킨 나라의 끔찍한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의란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는데 실패한다면 사회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거대 악이 태동하게 되죠. 여기에 빠진 집단은 그 거대 악이 정의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공평함은 선이 아닌데 그것이 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부 집단의 탐욕일 뿐인데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는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실패하게 되며, 이에 사회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거대 악이 끊임없이 태동하게 됩니다. 부자들이 남보다 돈이 많은 것이 불공평이고 그 자식들이 더 좋은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공평이고 그래서 악이며, 이에 따라 그들이 그 위치에서 끌어내려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본인들 역시 더욱 빈곤한 자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불공평하며, 따라서 자신들이 울부짖는 그 정의가 실현되려면 자신들 역시 지금의 위치에서 가장 빈곤한 위치로 끌어내려져야 함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의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세부 집단의 구성원들은 원래 자신들의 이익을 정의라고 규정하며 그 숭고한 정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선 안 됐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빈곤한 집단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기억에서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것은 약자일수록 정의라는 약자의 궤변 논리로 치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자의 궤변 논리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수록 최대한 지능이 낮게 태어날수록 이 사회의 불공평의 피해자들이며, 이 피해자들 외에 모든 우월한 개인은 불공평의 산물이므로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선 사회의 모든 개인은 이 최약자의 위치로 끌어내려져야 합니다. 선이란 원래 전체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평함이라는 세부 집단의 탐욕일 뿐인 것을 선으로 규정해버렸고, 이는 선과 악의 구분에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평함을 이루기 위해 전체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대 악이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을 그 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사회정의라고 외치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정의가 아니며 세부 집단의 탐욕일 뿐이자 선과 악의 구분에 실패한 거대 악의 산물입니다. 사고실험 3번입니다. 모두가 가난한 나라에서 한 명의 천재가 태어납니다. 이 천재는 극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끔찍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20년간 엄청난 노력을 하죠. 이 천재는 소프트웨어를 독학해서 뛰어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것이 드디어 전 세계에 팔리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막대한 부를 얻고 거대 기업을 세워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구제합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의 90%를 부담하여 국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죠.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천재는 국민 영웅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후 사람들의 이 기쁨과 환호는 점차 증오와 분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재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가난에서 구제되었지만 아직 이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죠. 이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보기에 세상은 너무나도 불평등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 어떠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은 것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빼앗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었죠. 저 천재가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저 부자로 인해서 사회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보기에 이 모든 빈부격차는 오직 불평등과 부당함의 극치일 뿐이었죠. 더군다나 그 천재가 자신의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집니다. 부의 세습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죠. 한 개인이 정당한 노력으로 쌓은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그 부자만의 특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통의 룰이라는 사실, 그리고 저 부자가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무시되고
오직 빈부격차와 부의 세습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사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버리죠. 이제 이 천재는 국민 영웅에서 악랄한 사기꾼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천재의 부를 모두 빼앗아서 공평하게 분배해서 평등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굳게 믿고 총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의 부를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정의라면,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실현시켜버리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한동안 부자들에게서 빼앗은 부로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 없이 공짜로 얻은 부는 재생산되지 못하고 소비돼서 사라지게 돼 있죠. 그리고 사회에는 자동으로 새로운 룰이 생긴 겁니다.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래서 큰 부를 일궈봤자 어차피 생판 모르는 타인들이 다 빼앗아 간다는 룰입니다. 이 새로운 룰에 따라서 이 사회 개인들은 그 누구도 노력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과학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아무도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게 되죠. 그러면 모든 일자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급자족의 농경생활로 회귀하거나 아주 단순한 구멍가게나 1차 산업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결국 중세 암흑기로 회귀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정 세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빈부격차와 부의 세습을 악으로 규정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그들의 부를 빼앗아야 한다고, 즉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정의라고 울부짖는 것과 고대 몽골 제국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타 집단을 침략해서 무수한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는 것, 이 두 가지 현상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구조로 발생하는 겁니다. 한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의라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집단을 공격해서 빼앗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생물종은 원래 불평등하기 때문에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역시 원래 불평등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 불평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애초에 테슬라 같은 첨단 기업을 세울 능력이 없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뛰어난 개인이 나타나서 그런 기업을 세워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을 진보시켜 주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이전 시대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사고실험 4번입니다. 어떤 사회에 공평함을 절대선으로 믿는 평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지능이 높게 태어난 것, 그리고 그들이 성공해서 거대한 부를 쌓는 것은 불평등의 산물로 보고 100% 공평함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민중들을 선동해서 권력을 잡은 그들은 먼저 부자들의 모든 부를 강탈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지능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지능이 높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죠. 그들은 부자들에게서 빼앗은 부를 흥청망청 소비하며 환호합니다. 노력하여 부를 쌓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남이 쌓은 부를 빼앗아 먹는 것은 너무도 달콤했죠. 사람들은 그 달콤함에 취해 조금이라도 부가 더 있는 사람이면 모조리 빼앗아서 분배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평등사회가 실현됐다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빼앗은 돈은 바닥이 나고 더 이상 빼앗을 돈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회에는 자연히 새로운 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쌓아봤자 어차피 모두 빼앗긴다는 룰입니다. 이런 룰이 생겨버리면 이제 그 누구도 노력해서 부를 쌓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노력해서 부를 쌓으면 사회 평등을 위해서 그 부를 빼앗아서 분배해야 한다는 사상은 곧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의 그 능력이 그 사람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곧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룬 결과물을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도 그것이 정의라는 사상이니까요. 과거 사회를 파멸시켰던 사회주의자들이 생산수단을 다수의 노동자가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생산수단을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일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죠.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재능을 목숨 걸고 숨기게 됩니다. 아무도 과학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급자족의 공동 농장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에 평등주의자들은 환호합니다. 99.9%의 사람들이 자급자족의 절대 빈곤층이 되는 거의 완벽한 평등이 실현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체제 하에서도 소수의 특권계층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애초에 어떤 세부 집단 전체의 부와 재능을 강제로 빼앗아서 재분배하려면,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실로 막강한 권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바로 그 0.1%의 평등주의자들이 그 막강한 권력으로 이를 집행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부자가 사라져 빼앗을 부가 아예 없어진 상황에서도 그들은 한 번 쥔 권력을 절대로 스스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본질에 따라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한번 절대 권력의 달콤함을 맛본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리가 애초에 없었죠. 그들은 그 달콤함에 취해서 이제 절대 권력을 넘어서서 99.9%의 사람들 위에 신적 존재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99%의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쥐어짜내 만든 황금 권자에 앉습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빈부격차와 부의 세습이 불평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정말로 큰 문제라면,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면, 평등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부자들이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부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부를 빼앗는 방법이죠. 과연 이 두 가지 방법은 정말 정의일까요? 이렇게 하면 집단이 더 잘 생존하고 더욱 번영하게 될까요? 어떤 국가가 자국 사업가들이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그 국가는 구멍가게나 아주 작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더 큰 산업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혹은 부자들이 크게 성공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높은 지능을 타고난 것이므로 그들의 뇌를 수술하여 지능을 낮춰야겠죠. 이것은 정의로운 일인가요? 부자들이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이 도태되며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등한 조치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러한 평등이 실현되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될까요? 혹은 부자들이 쌓은 부를 빼앗는 것은 어떤가요? 부의 불평등이 불이니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부자 중과세로 그들이 적법하게 쌓은 모든 부를 법의 이름으로 강탈하면 그 강탈 행위는 정의로운 행위일까요? 그런 식으로 부자들의 부를 강탈할 경우 그들은 자연히 새로운 룰을 만든 게 됩니다. 그것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은 결국 강탈당한다는 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에서는 이후 아무도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도 사업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하더라도 큰 사업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회가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정의가 아닙니다. 전체 집단 내에 있는 특정 세부 집단의 사악한 탐욕, 선악을 구분하는 데 실패해서 태동한 거대 악을 정의라고 착각한 결과입니다. 공평함이란 적절히 조금만 쓰면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사회의 해독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쓰면 그것은 스스로를 파멸시킬 독이 됩니다. 우리는 신분제를 철폐하고 신분의 평등을 이루어냈죠. 평등의 역할은 여기까지로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을 경제적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면 이제 그 평등은 사회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거대 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그 파멸적인 결과를 이미 경험한 바 있음에도 그 거대 악은 끊임없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제가 철폐된 것은 사실 공평함이나 평등함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공정함이 실현된 것입니다. 신분제는 귀족에게 유리한 룰을, 그리고 평민들에게 불리한 룰을 적용시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없애고 모두에게 동일한 룰을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등은
동일한 룰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약자에게 유리한 룰을, 강자에게 불리한 룰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함이 실현될 테니까요. 즉, 신분제 철폐로 인류가 발전한 것은 평등을 실현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공정함의 룰을 만들고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함은 선이 아닌데 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단은 계속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거대 악이 끊임없이 태동하게 됩니다. 특정 세부 집단의 무지와 탐욕일 뿐인 것을 정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그 착각은 사회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거대 악의 씨앗입니다.